만약에 근데 네.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로 뛰게 돼요. 그렇지. 지금 국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 표차로 표차로 져야 돼요. 아, 그래야 김문수 후보 측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낙선 운동하겠네. 사실상 그렇죠. 이번에 선거 출마할 때도 이 사람은 임명직이라고 생각한 거다. 아. 이 상황에 믿었던 김문수 네. 이렇게 배신 때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그 대법원장이 그 우물을 크게 파고 함정을 파고 무투표 당선 한덕수 무투표 당선을 노렸으나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있다. 황당하다 이런 거죠. 야, 이번 아, 대선 진짜 버라이어티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표차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렇겠죠. 네, 뭐 역대 대선 역대급. 중에 네. 이게 정말 만약에 근데 네.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로 뛰게 돼요. 네. 상황상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도부가 이제 네. 굴복해.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것도 그치. 네. 지금 국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역대 최대 표차로 표차로 져야 돼요. 아, 그래 져야 되는 김문수가 거야. 나중에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래야 김문수 후보 측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낙선 운동하겠네. 사실상 그렇죠. 아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20% 이상의 표차로 지면 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웬만하면 대선에서 지더라도 당을 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가 약 18% 차이로 졌어요. 하지만 바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대선은 각 진영이 총결집해서 후보의 이름을 자기 후보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치기 그렇죠. 때문에 그 후보는 일종의 그냥 없던 사람도 큰 팬덤이 형성이 되고 그 탄력으로 당권을 쉽게 잡아요. 네네네. 하지만 너무 처참하게 져. 아. 그러면 거기는 책임론이 따르고 당권을 못 잡아요. 근데 만약 김문수 후보로 그냥 치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여태까지 한덕수를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사람들은 크게 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김문수한테 당권을 안 뺏기지.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자기 그만두겠다. 네. 왜냐하면 도저히 자기 이름으로 선거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역대급으로 김문수 후보는 가장 슬픈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 자꾸 지도부한테 아무도 그 동의 못 받는 후보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슬픈 후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저는 보수 내부에서 네. 일종의 김문수 동정론? 동정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들이 네. 뽑아놓고 또 자기 후보를 지키지 않겠다고 지도부가 저렇게 일종의 해태 비슷하게 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지도부가 일부러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만드나? 나중에 이제 대선 본선 가면 큰 표차로 지라고? 아직은 한덕수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가요? 그럼 저의 그렇겠죠. 질문 두 가지는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드랍을 해요.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할까? 요게 하나가 궁금하고. 한덕수가 드랍을 드랍한 하면서 다음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라는 액션을 취할까? 안 할 가능성도 높지만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안 하는 거잖아요. 해도 진정성 없는 걸 다 알 정도로 그리고 하겠죠. 만약에 뜻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지지해 주세요. 김문수가 됐어. 네. 그럼 지도부가 안 도와주고 낙선운동 비슷하게 할 걸 알아. 네. 그럼 이제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그 당무 선권이 당 후보에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만들었는데 비대위 해체할 권한도 대선 후보한테 있어. 그럼 아예 김문수 후보가 지도부 해체해버리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서 선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일단은 가능성은 저는 있을 거예요. 비대위를 굳이 해체할 필요도 없어요. 선거 때는 선대위가 훨씬 그렇죠. 중요하고 선대위 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선대위는 얼마든지 후보가 다 짜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대위 꾸려서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죠. 근데 제가 한번 당신들과 싸우겠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까? 아니 벌써 그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른바 그 유튜버들 중에도 네. 그쪽 계열은 김문수 열혈 팬이에요. 지금도 이미. 네네네. 너무 그러니까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국민들이. 네. 아 요즘 한참 안 봐서 몰랐네. 정광훈 네. 씨가 뭐 비공식 선대위원장쯤 되겠죠. 아, 아니 근데 지금 음지에서 일하는. 아무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약간 전술적 차원이다. 그리고 당의 중심 후보가 되면 그때 정광훈 씨가 목소리를 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네.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 시위대가 계속 와 있어요. 네. 구호가 뭐냐면 국민이 뽑고 당원이 뽑았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흔들어대는 쌍권 꺼져.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 당사 앞에서. 예. 아. 꺼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쌍권 꺼져. 예. 민심 1위, 당심 1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방해 세력 권영세, 권성동 즉각 사퇴하라. 예. 전선이 보수 확실하게 단일화는 그어졌네. 김문수 중심으로 쌍권 간섭 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튜버들 뭐 포함해가지고 예. 만만치 않습니다. 이 광장 세력이. 예. 그러니까 이 계엄을 버텨낸 쌍권 체제가 지금 김문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아주 아니,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너무 심해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네. 심했어요. 이준석 대표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만드는 과정도 황당무계했고 그 다음에 또 선거 그 뭡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저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지니까 바로 네. 또 자르고 음. 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획해서 마음에 안 들면 멋대로 해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김문수가 버티고 있다. 저는 여기서 확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궁금한 건 예전에는 어쨌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이제 이런 저런 이제 뭐 지원과 협박과 뭐 등등을 해서 이제 그 당 대표도 쫓아내보고 뭐 할 수 있었잖아요. 그 큰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이게 한쪽이 뚫리면 와장창 다 무너지는 구조가 아. 되나서 실제 권력은 사라졌으나 그때 함께 여기저기 엮여있던 사람들은 끊어낼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계속. 아니 근데 저는 네.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네. 명태균 게이트 있죠, 건진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 김건희 씨만 출연하지 않아요. 그 오늘 한겨레 단독 보면 그 네. 다이아 목걸이 건넨 네. 통일교 그 간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 행사에 권성동 의원 뭐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네네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윤상현, 뭐 이정원 이런 사람들은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얽히고 설켜 있고 네. 그리고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된 날로부터 6년째 1심 재판을 아직도 패스트 받고 트랙. 있잖아요. 예. 패스트트랙 그 빠루 전사.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봐주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네. 얘기하는 기득권 카르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뚝이 무너지면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치 세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네.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 한동훈이 되면 우리 다 죽어 맞아요. 이거였잖아요. 네. 이게 매번 그러니까 피해 가야 될 곳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뢰가 너무 많아. 네. 그 한동훈 지뢰를 피해서 김문수 쪽으로 왔더니 더 더 큰 커. 지뢰야. 뭐 이게 또 피해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축소되고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게 무엇보다도 네. 마약보다 더 센 게 권력 중독이에요. 아. 권력을 여태까지 잡아서 휘둘러 봤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네. 이게 밖에서 보면 어쨌든 그 안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더 명쾌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 밖에서 보실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 못 이깁니다. 일단 정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당의 후보기 때문에 예. 모양은 빠져도 그냥 승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그나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를 인정하고 최대한 돕는 게 이제 그나마 제일 현명한 거다.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현명한 길로 안 갈 것 같다. 네. 끝까지 그럼 막 고집 부리고 막판까지 싸우고 이러다가 막 후보 되네 마네 뭐 도장 들고 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 보실 때도 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박지훈 변호사가 11일 일요일까지 큰 웃음 줄 것 같다.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다. 아, 웃기는 장면이. 웃음을 줄 장면들이 많이 그렇죠. 남아 있다. 네, 그래서 뭐가 더 있을까? 더 이상 뭐가 더 있을까 싶지만 네. 막장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아. 네. 이제 김치로 딱이 때립니다 이제. 아, 계속 막장으로 갈 거다. 네. 그럼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 그럼요. 뭐.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정치인들도 약간 현타 같은 거 오진 않아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제정신이면 들겠죠. 아 제정신이 살짝 아닙니까? 근데 제정신이면 그 당에 남아있기 쉽지 않아요. 김상우 의원 오늘 네,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 김상우 의원은 빠른 거지. 제정신이거든. 제정신이죠. 아 그래요? 네.